안녕하세요. 부연 네 번째로 저희 채널에는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이야기는 주말부부 중에서 인며느리가 아이를 가질 생각이고 그에 반대하는 시아버지와 크게 충돌해 결국 영 끌고 나선 당찬 며느님이 보내주신 이야기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결혼 3년차 주말부부입니다. 남편은 33세이고 제 나이는 31살입니다. 아이 문제로 배우자와 갈등을 겪는 것도 시아버지와 갈등을 겪는 것도 말이 되지 않죠. 며느리가 아이를 가질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조심스럽게 물어보면 사실대로 말할 수 있지요. 시부모님은 아이를 얼른 보고 싶어 하는데요. 원하는 내용은 제대로 이해하겠지만 현재 문장이 매우 복잡하고 어색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아래에 보다 올바른 한국어 문법 구조로 다시 작성하였으니 참고해 주십시오. 죄송하지만 원하는 대로 도와드리지 못해 미안하다는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어른이라고 하여 시키는 대로 따르라는 아버지께서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러버렸네요. 제 성격상 상대방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강요하듯 반복하는 사람에게는 분노를 조절하기 어렵습니다. 소리를 질러버린 후에는 시원하기도 하고 걱정도 좀 되었지만 차라리 잘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된 거라면 착한 며느리로서 시댁에 가서 시아버지의 가부장적인 말씀이 허세 섞인 것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시아버지의 말씀을 듣는다 하여도 결국엔 상처를 받고 당신의 자존심과 허세로 가득한 말만 듣게 돼서 스트레스만 받게 될 것 같아요. 저와 남편은 남해 바다를 접한 도시에서 만난 사이입니다. 이곳은 제 고향이고 우리 양쪽 가족의 경제 수준이 비슷해요. 결혼할 때 어느 가정에서도 도움을 받지 않았어요. 우리 두 사람이 스스로 결혼을 준비했기 때문에 어느 쪽에서도 스트레스 받은 적이 없어요. 결혼 후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남편이 갑자기 충청북도 쪽으로 발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말에만 같이 살면서 2년째를 보내고 있어요. 남편이 발령을 거부하기도 어렵고 제가 회사를 옮길 수도 없으며 집 문제도 있어서 주말 부부로 지내기로 결정했어요. 결혼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지만 결혼하면서 20대였고 이제는 30대가 되었기 때문에 아이를 가질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두 사람은 결혼 후에도 아이를 가지려는 계획이 없어요. 대한 생각이 별로 없었고 이제는 어떻게든 주말을 부부와 함께 보내면서 아이를 가져볼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댁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 키가 차더라고요. 남편과 멀리 떨어져 살고 있는데 저 혼자라도 자주 오라고 하셔서 일 마치고 저녁에 가끔 한 번씩 시댁에 들르고 있습니다. 저녁도 얻어먹고 적절한 시기에 부모님 생각하고 시댁에 갔던 거예요. 아기 얘기는 몇 번 물어보는 식으로만 말씀하셨는데 얼마 전부터 강압적으로 얘기를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왜 아기 소식이 없냐고 물으셔서 남편과 떨어져 살고 있어서라고 생각 없이 대답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기와 무슨 상관이냐고 하시는 거예요. 남편이 주말마다 오는 것도 아니고 한 달에 2번 집에 옵니다. 어쩔 때는 한 달에 1번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는 피임 중이지만 부모님께 사실대로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남편이 자주 안 와서 아이가 안 생긴다고 이야기했지만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화를 내셨어요. 그러면서 가져라는데 빨리 하라고 강압적으로 얘기하셨고 피임 같은 것은 하지 말라고 조언하셨습니다. 며느리가 몇 년째인데 손을 보여주지 않느냐는 말씀을 해서 제가 화를 참지 못하겠어요. 성향이 있다면 참지 않고 시아버지께 말했어요. 잘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아이가 생겨날까요? 한 달에 2번 오는 걸 많다고 생각해요. 장거리를 와서 시댁과 친정을 못 만났던 친구들을 만나고 하면 솔직히 나빠졌어요. 때때로 못할 때가 많아요. 생리할 때 오면 또 못할 때가 있어요. 이러한 사항을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더 말씀하고 싶었지만 차마 할 수 없었어요. 부부 사이의 이야기까지 터놓고 하니 두 분 모두 민망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러면서도 시아버지는 창손 타령을 하시며 며느리 자격을 은은하게 언급하셨어요. 아들을 낳지 않으면 며둥이 자격이 없는 건가요? 시아버지는 고집이 세신 분이라 생각했지만 스트레스를 받는 정도가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그렇다면 지금 계약 기간이 남은 전셋집을 넣지 하겠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렇게 장손이 보고 싶으면 아이를 낳고 편안하게 먹고 사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집도 하나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했습니다. 매번 집안의 장남, 장손에 대해 이야기하시는데 그러한 얘기를 하실 시 부모님 자격이 있는지 약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어른들을 향해 이러한 말을 하시면서 소리를 죽이는데 제가 잘못한 말이 있는지 시부모님의 분노에 상관없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며느리 자격에 대해 그렇게 따져보는 것이 옳은 일인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남편 없이 시댁에 오는 것이 며느리로서 제 역할을 잘 하고 있다는 점을 알려주며 돌아왔습니다. 주말에 부부로 살다가 아이가 지면서 저는 일하면서 혼자 산부인과에 갔었습니다. 다니고 혹시 심하게 얘기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편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시부모님을 만족시키기 위해 혼자서 임신 기간을 지내야 하는 건지 아버님이 너무 이기적이라는 생각도 드네요. 제가 딸이라고 하셨을까요? 친정에서는 남편과 함께 가야 한다고 하는데 저도 아기를 가지고 싶어 하지만 여건이 안 돼서 못 가지게 된 거죠. 아이가 생기면 제가 혼자 고생하고 아들은 고생할 게 없어서 아버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 생각도 들고요. 집에 와서 남편에게 바로 전화해서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주말에 남편이 오셔서 미안하다며 모든 일을 스스로 처리하겠다고 말했어요. 말씀을 신경 쓰지 말고 계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혼자 시댁에 다녀왔고 물어보니 저가 시부모님께 한 말을 비슷하게 한 번 더 얘기하고 왔다고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시댁에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음날 시어머니 전화를 받아보니 남편이 시댁에 갔을 때 시댁이 아수라장이 되었다고 하더군요. 처음엔 남편이 시아버지께 좋은 말씀을 드렸지만 시아버지는 타짜라고 차돌리고 말씀을 하시며 지시하는 대로 하지 않는다며 화를 내셨다고 했어요. 남편도 상황이 이러니 아버지 뜻대로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다투고 고성을 높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 기세에 눌려 살고 계신 분이라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시어머니께 죄송하다고 한 것이 잘못이 없는 것 같아요. 잠시 뒤에 아버님께서 전화를 하셔서 너희가 부모에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화를 내셨어요. 아버님이 뭐라 하셔도 아이는 우리 의지대로 행동할 것이고 이제는 뵙는 일 없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정적인 면에서 나중에 아이가 태어나도 시댁에 뵐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시부모님 전화를 모두 차단했어요. 남편에게 전화해서 시부모님과의 대화 내용을 전부 말했습니다. 남편은 잘한 거라며 제가 이렇게 독립해서 살아서 미안하다고 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온 이유를 모르겠어요. 부모와 싸우고 금방 화해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지만 저는 정말 평생 부모님과 같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고 싶지 않아요. 아버지를 못 만나게 될 것 같아요. 뵈면 이절 못하고 화가 나실 것 같아요. 저는 태어나서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아이를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스트레스를 혼자 받고 평생 힘들어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옆에서 지지해주면서 살아가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쓰니가 잘못한 점은 전혀 없고 남편도 편안하게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시어머니와의 갈등을 예방한 신호를 전하시고 싶어하는 분의 이야기인데요.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제가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인 제 시어머니로부터 받은 신호 이야기를 전하려고 글을 보냅니다. 큰 소리를 듣는 것을 무서워하는 소심한 성격의 제게 인생을 가르쳐준 사람이 바로 신우예요. 30대 후반 볼드미스라는 호칭이 어울리는 사람이죠. 남편은 40대 초반이고 저는 신부보다 1살 어립니다. 느낌상 어른 중에서 큰 언니가 있긴 한데 제가 오히려 새 언니인데도 아가씨는 저를 언니라고 부르네요. 제가 언니라고 부르고 싶은데 말이죠. 자식들이 입에서 들어가는 것보다 본인의 입에서 들어가는 것이 우선인 시어머니 밑에서 자란 딸이라고 믿겨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남편도 성격이 좋고 여기저기서 불러줄 만큼 인기도 있는 사람이라 당연히 시부모님도 좋은 분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를 뵙고 많이 놀랐어요. 처음 뵌 순간부터 말도 거칠게 하십니다.
염치 없는 말씀도 사슴지 않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 눈치를 보면서 시어머니에게는 얘기를 잘 못하더라고요. 연애 때부터 남편은 여동생에 대한 얘기를 자주 했습니다. 보통 남매라 하면 현실 남매가 생각나기 마련인데 동생을 애틋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질투가 날 정도였어요. 처음으로 시댁에 인사를 드리고 그날 시부모님과는 얘기를 했지만 신우는 얌전히 앉아 많이 써서 대화를 제대로 못 해봤어요. 무뚝뚝한 성격인가 보다 했습니다. 며칠 뒤에 남편은 신우와 따로 만나자고 하더니 백화점에 가서 신우에게 착한 꽈구두를 사주며 앞으로는 이 오빠보다는 여기 리세 언니의 남편으로 살아가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해야 할 것 같으니 너한테 마지막으로 사주는 선물이 될 것 같다. 이러더라고요. 결혼하고 시댁에서 시어머니는 저와 신우에게 친자매처럼 지내라고 하셨습니다. 시댁에서 사모니가 무슨 친언니라고 하면서 엄마도 혹시 세훈이를 딸처럼 생각하려 했다면 그 생각을 버리라고 단호하게 말하더군요. 어찌 보면 제 입장에서도 섭섭하게 들릴 수도 있는 얘기잖아요. 나중에 신우가 저와 단둘이 있을 때 얘기해 준 것인데 친언니나 친오빠에게는 괜한 짜증도 부릴 수 있는 것이지만 새언니에게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한 말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혹시라도 저를 딸이라고 여기며 너무 편하게 생각한다면 생각할까봐 경고하려는 의도도 있었다고 합니다. 시댁에 가면 시어머니는 저에게 가족이 하나 더 들었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또한 신우가 시어머니께 가족이 하나 늘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하면서 앞으로는 오빠를 친척 정도로 여겨야 한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신우는 이런 말들을 행동으로도 많이 보여주었는데요. 주말에 시댁에 가서 밥을 먹고 나면 신우가 항상 설거지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사모니가 있는데 네가 왜 설거지를 하냐고 하셨지만 그때마다 신우는 원래 본인이 하던 일이니 하는 것이라고 말하더군요. 오빠가 처가에 가면 이런 일을 할지도 모른다는 말에 혹시라도 이런 걸 시키지 말라고 하면서 시어머니께 딱딱한 말투로 말했어요. 엄마, 여태까지 앉아서 자식들을 키우며 먹는 것을 좋아하셨지만 며느리에게 그렇게 하다가는 큰일 날 수 있다고 경고하는 말까지 했습니다. 시댁과 저희 집이 가까워서 시부모님이 우리 집을 방문하는 경우도 가끔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특히 청소 상태를 가지고 저에게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은 우리 집에 방문하실 때 신우가 오셨는데 평소처럼 시어머니가 저에게 살림살이와 청소에 관한 이야기를 했어요. 신우는 시어머니께 그런 점이 거슬린다 해도 절대로 내색하지 말라고 말했고 엄마 아빠도 여기 오실 때는 최소 하루 전에 저에게 허락을 받고 오라고 말하더군요. 또한 설거지를 하라고도 하더라고요. 정말 예쁜 아가씨네요. 다른 사람의 집안일에 간섭하려는 한 여고생이 무심코 말을 하다가 신우를 내보내면서 설마하다가 그랬습니다. 그렇게 기분 좋게 설거지를 한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시어머니를 만나면 어머니는 저에게 남편을 잘 돌보라고 잘 챙겨 먹이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남편이 어린아이도 아니고 어떻게 챙기라는 건지 그냥 저 스트레스 받으라고 하시는 말씀처럼 들렸어요. 시어머니가 눈치 없는 말씀을 할 때마다 신우가 없으면서 뭘 알게 하다 보니 언젠가부터 시어멜니는 신우 없을 때만 저에게 잔소리를 하신 듯 했는데 신우가 있을 때는 시어멜니가 이런 잔소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신후 표정부터 달라지자 시어멜 씨에게 자기는 오빠 같은 남자와 절대 결혼할 것이라고 말했다는군요. 이런 오빠와 결혼해서 잘 살아주어서 고맙다. 정말 고맙다 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왜 신약 세훈이에게 그런 소리를 하느냐. 오빠는 나랑 도 박터지게 싸우네. 인간인데 새언니가 천사 같은 사람이니까 오빠랑 살아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어머니는 눈만 껍질거리며 아무 말씀도 못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시댁 식구들 모두 함께 여행을 가고 싶어 하셨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는 저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결혼하고 첫 휴가 때 신랑과 맞춰서 해외로 다녀오려고 했는데 시어머니는 막무가내로 함께 가자고 하셨습니다. 남편이 거절하게 따지자 했는데 신우가 바로 나서서 그럴 필요도 없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신우에게도 휴가 함께 맞춰 여행을 가자고 했거든요. 신우는 우리가 다 함께 여행하면 우리 세 식구인 연세명만 신경 써주면 되겠지만
언니는 신우의 부모와 남편까지 총 4명을 신경 써야 하게 되는데 이게 편안한 여행이 될까요? 그냥 있어도 불편한 게 시댁 식구들인데 1년에 한 번 있는 휴가를 시댁 식구들과 함께 가고 싶다는 거였어요. 잔소리도 없이 솔직히 말씀하셔서 좀 스트레스 받을 정도였고 신우에게도 모르게 휴가 맞춰줘야 한다고 했네요. 지금은 불편해도 가족끼리 계속 부대끼고 해야 편해지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우리가 휴가 때 아가씨도 휴가를 맞추어 시부모님과 함께 여행 다녀오면 좋겠습니다. 신우가 몇 일 동안 졸아서 모든 사람이 함께 태국에 다녀왔는데 가서도 신우는 나를 위해 힘들지 않게 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했던 신우의 어머니와도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집에 가면 신우와 설거지를 하면서 서로 싸우곤 하는데 언제부터인가 남편이 끼어들어서 삼파전이 벌어졌습니다. 남편은 신우에게 너는 지금까지 집에서 많이 했고 내가 아들이니까 이런 거 별로 안 해봤으니 내가 할 테니까 라고 하면 신우는 그래, 그렇게 해도 괜찮아 하면서 저를 데리고 나갔어요. 버렸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시를 쓴 사람이 있을까요? 5년 넘게 봐왔지만 변함없이 같은 사람이에요. 신우가 예전에 저에게 한 말은 영원히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남편과 싸울 때 자기에게 다 말하면서 오빠를 혐오하라고 하는 자신이 새로운 누나인 저와 오빠를 보는 마음이 속상하지 않게 하려고 한다. 그러나 자기 시어머니가 오빠와 나의 혐오를 보면 큰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하는 모습도 있었어요. 말과 행동으로 역지사지를 직접 보여주는 우리 아가씨가 멋지지 않나요? 언니만 있는 것이 아쉬워서 절망적인 생각까지 했어요. 오빠나 남동생이 있다면 아가씨처럼 멋진 신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친정에서는 언니와 엄마가 신우 자랑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언니도 저를 부러워하지만 우리 엄마는 고모들에게 좀 시달린 세월을 보냈기 때문에 엄청 시원해합니다. 제가 시어머니와의 갈등을 막는데 일조했을지 모를 미연한 갈등을 방지한 것만으로도 엄마와 언니, 우리 가정이 호의에 가득 차 있습니다. 친정이 신우에게 빚진 것을 말씀하시나요? 시댁을 위한 중심이 되어주시는 멋진 신랑이자 그 호의를 돌려주기 위해 노력하시는 신랑님도 멋진 분입니다. 정말 사이가 좋으시군요. 며느리가 잘 번다는 얘기에 아들의 등골을 빼먹는다고 참견하는 부모님께서도 참으로 교육해 주었다는 며느님의 이야기를 함께 해보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저희는 40대 초반에 결혼한 맞벌이 부부입니다. 저는 퇴직한다고 했더니 시부모님이 크게 놀라셨어요. 부부가 결정한 일은 우리 둘뿐이 처리해야 하는 일이라고 의견을 강요하며 제게까지 물어오셨던 시부모님의 태도가 급격히 바뀐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시부모님과 함께 한 장소에서 남편과 함께 확실하게 말씀드렸는데 시부모님도 꽤나 불편해 하셨을 텐데요. 앞으로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지만 내가 잘한 일들은 칭찬하고 시부모님이 잘못한 점들은 조심스럽게 말해주며 살아갈 생각입니다. 우리는 3년 전에 결혼하고 양가에서 각각 1억씩의 도움을 받아 시작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대학을 졸업하고 동시에 운 좋게도 취업이 잘 된 케이스예요. 나이는 남편이 저보다 많지만 남자는 군대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같은 해에 졸업해서 사회생활을 같은 시기에 시작했습니다. 결혼하고 육아휴직 1년 빼고는 계속 일 직장을 다녔습니다. 곧 있으면 아이가 입학합니다. 저는 아이가 입학을 하기 전에 퇴직하려는 생각이에요. 아이가 회사를 그만두면 안 되냐고 말하는 경우가 많았고 회사 선배들을 보면 첫째 아이 입학하는 시기에 퇴직하는 것도 많이 봤습니다. 저희 회사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 육아휴직 외에는 휴직이 불가능합니다. 어린이집에서는 종일반이 가능해서 괜찮지만 입학 후에는 돌봄 교실을 신청한다 해도 퇴근 시간에 아이를 데리러 갈 정도는 아니라고 들었어요. 여러 생각을 거쳐 남편과 이야기하여 퇴직을 결정했습니다. 남편은 기분이 좋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제 의지를 받아들였어요. 맞벌이를 하는데 남편은 주말에 늦게 일어나서 집안일을 조금 도와줍니다. 일상적으로는 무언가를 요구해야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육아는 전적으로 제가 맡았고 집안일은 70% 정도는 제가 담당했습니다. 부모님도 남편이 집안일을 별로 안 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지만
집안일을 많이 하라고 잔소리한 적은 없어요. 시어머니께는 휴직 결정에 대해서는 남편이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했다는 말씀을 전했고, 내년에는 저희가 아이를 학교에 보내면 엄마 손길이 더 필요할 것 같아서 그만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에게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냐고 물으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러도 아이가 고학년이 될 때까지는 직장 다니지 않고 아이와 시간을 보낼 것이고 그 이후의 일을 결정하기 전에 고민해 볼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 말에 아버님은 그러한 결정을 신중하게 곰곰이 생각해야 한다고 하셨고 어른으로서 의논 없이 마음대로 결정하느냐고 화를 내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이 엄마들은 아이가 학교에 있는 동안에도 커피를 마시러 돌아다니거나 선생님들이나 동네 엄마들, 형들과 만나러 다니면서 즐기라고 하셨습니다. 단지 아이가 학교에 있는 동안만큼은 알바를 해도 된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저는 공부에 대해 시어머니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거라는 얘기도 하셨어요. 어릴 적에는 기초를 다져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어릴 때는 좀 즐겼었거든요. 아직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를 시어머니는 앉혀두고 이것저것 가르치려 하시는데 솔직히 고맙다는 생각보다는 아이가 스트레스 받을까봐 걱정하는 마음이 앞섰어요. 시어머니는 맞벌이 엄마들은 주말에 아이를 집중적으로 가르쳐야 한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주말마다 아이와 놀러 다녀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시어머니는 이런 제게 자주 이야기하셨어요. 이런 제 모습을 보면서 아이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 시어머니가 저보다 더 능숙하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시부모는 저가 대책 없이 충동적으로 퇴사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았어요. 제 연봉은 6천이고 남편은 5천이에요. 아이를 돌봐주시는 시부모님께 넉넉하게 돈을 들이며 살아왔어요. 제가 일을 그만두고 남편이 버는 돈으로만 생활하면 풍족하지 못할 것 같죠. 아이를 좀 키워놓고 다시 일할 생각이었어요. 물론 지금 다니는 회사를 그만두고 다시 일자리를 찾으면 급여도 현재보다 훨씬 적을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자로서는 연봉이 높은 편인데 왜 이렇게 힘든지요? 출근도 일찍 해야 하고 퇴근 시간은 늦고 휴가를 내는 것도 쉽지 않죠. 이런 상황에서도 유총부는 혼자 다 해요. 노래 가사는 70%를 제가 썼어요. 이런 불공평에 대해서는 시부모님은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나요? 아들이 처자식 혼자 키우는 것은 안타깝고 며느리는 남편보다 더 많이 돈을 벌어다주는 회사에서 과도한 업무를 하고 가정일과 육아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안타깝게 느껴지지 않으신 것 같아요. 섭섭함이라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다른 시부모님들과 비교하였을 때 시집살이를 명령하거나 하는 것은 없어서 나쁘지 않게 생각해 왔었는데 살다 보니 이런 문제로 갈등이 생길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친정 부모님도 제가 남편보다 더 많이 돈을 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며 알고 계실지라도 만나면 남편에게 더 힘들게 일하느라 수고가 많다고 말해주세요. 저도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런 점을 알게 되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좋지요. 제 자식을 칭찬하기보다는 제 자식의 배우자를 칭찬하면 큰 보람이 제 자식에게 돌아오는 것이라고 들었는데 우리 시부모님은 그런 점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반면에 남편이 고생하며 열심히 먹여 살리느라 애쓴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럴 때마다 속으로는 시부모님께 내가 돈을 훨씬 더 벌고 있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는지 따져보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네요. 얼마 전에 아이를 시댁에 맡기고 출근하는데 시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저녁에 시댁에 가서 얘기 좀 나눠보자고 하셨는데 예감이 좋지 않았습니다. 퇴근 후 시댁에 도착했을 때 시부모님은 계속해서 아이가 엄마의 직장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뚜렷하게 남편과 정부로서의 입장을 지켜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의논한 것은 그거였냐고 더 많이 남깁니다. 일 그만두고 아이와 엄마들과 함께 모여 커피를 마시면서 돈을 쓸 것이 분명하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셨습니다. 저는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가장 중요한 시기에 엄마로서 함께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했더니 아버지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셨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처음으로 시부모님께 맞서 레스토를 내렸습니다. 남편보다 근무 시간도 더 길고 돈도 더 많이 벌지만 집안일은 거의 다 제가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시부모님에게 잔소리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피곤하면 제가 더 피곤한데 남편은 주말에 늦게 일어나고 저는 아이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서 이것저것 체험도 시킨 것도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와 함께 보내지 못한 아쉬움 때문에 주말에는 아이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고 했었는데 어머니와 아버지께서 아이 교육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식으로 말씀하셔서 너무 서운했다고 했습니다. 또 제가 퇴사하는 것에 대해 왜 시부모님과 상의해야 하는지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남편과 충분히 논의했고 남편도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저를 부르셔서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퇴사해서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것이 평생 그와 같이 하는 것은 아니고 길어봐야 5년 정도인데 그 기간 동안 남편이 등골을 빼먹을까 걱정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태까지 내가 훨씬 더 돈을 벌고 집안일도 거의 다 해왔는데 나는 남편이 내 등골을 빼먹은 것이나 마찬가지란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는 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나요? 저도 현재의 직업과 연봉을 포기하는 것에 대해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은 아이가 부모와 함께 추억을 만들어야 할 시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런 결정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이 입학하면 아이 친구들의 엄마들과 커피숍에서 수다도 떨고 아이들을 데리고 몰려다니면서 아이에게 추억을 만들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어른과 상의를 하라고 하셨지만 결국에는 제가 자신도 해야 하고 아이도 낳고 키워야 하며 돈도 많이 벌어와야 한다고 생각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부모님은 당황해 계시는데 아이와 함께한 추억은 결국은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퇴근해서 들어온 남편을 데리고 나왔어요. 그에게 내가 퇴근한 후 있었던 일을 모두 얘기했습니다. 시부모님께는 이렇게 얘긴 건데 내가 잘못한 게 있나 물어봤습니다. 당신도 부모님과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내가 퇴직하는 것에 대해 당신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지금 당장 말하라고 했더니 그는 찬성하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불만이 있는 것 같지 않다고 전혀 부인했습니다. 남편에게 앞으로는 내가 했던 집안일 모두 다 내가 맡을 거라고 말했어요. 지금까지 당신에게 집안일을 시키는 건 억지로 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기분이 별로였는데 내가 당신에게 성급하게 화를 내면 싸울까봐 그냥 내가 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사랑으로 시작한 결혼이고 내가 선택한 것이지만 시부모님과 당신이 내 희생을 요구하는 게 옳은 건지 어떠한가요? 당신의 내용을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몇 가지 수정을 제안하겠습니다. 당연한 것은 이제 참아주기 어려워하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미안하다고 말하면서 앞으로 잘할 것이라고 했고 일찍 퇴근해서 집안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 후로 친정엄마가 우리 집에 와서 아이를 돌봐주고 있는지 몇 달이 되었습니다. 엄마는 돈을 받지 않겠다고 하셔서 시어머니께 드렸던 돈을 엄마의 계좌로 매달 입금하였습니다. 그동안 시부부와 연락하지 않고 지내왔지만 너무 섭섭해서 먼저 연락해서 풀고 지내려는 마음도 들지 않았어요. 2주 전에 시어머니가 전화해서 섭섭한 마음이 있으면 솔직히 얘기하여 해소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알겠다고 말씀드리고 주말에 시어머니 댁을 방문하겠습니다. 같습니다. 시부모님은 제가 오해한 것이라고 하시며 제 경력에 아까워서 하신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전혀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라 대꾸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시부모님과 얘기하는 동안 남편이 과일과 커피를 준비해왔어요. 시부모님은 한창 제 마음을 달래주시는 척을 하시더니 그래도 그렇지. 시부모님 있는 데서 남편이 이런 것을 준비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시더군요. 이혼이라는 단어가 마음속에서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시부모님께 그런 말씀 마시라고 하며 자기가 돈을 잘 벌어 마누라 덕분에 짧은 기간에 대출도 다 갚고 아이도 낳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해주더라고요. 시부모님의 표정은 좋지 않으셨지만 더 이상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요즘 집안일도 이 사람이 다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지금까지 좋은 소리도 못 들으면서 희생한 적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그럴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부모님 표정이 정말 찡그려진 것을 보고서는 척했지만 할 말 다 하고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변했고 시부모님의 마음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말씀을 계속하지 않는다면 이대로 살아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만약 남편이 저에게 큰 소리를 지르거나 시부모님이 고집을 부리시면 남편과의 삶은 무의미해질 것 같습니다. 아마 당장은 아니어도 이른 시일 내에 갖게 되겠지요. 앞으로 할 말은 다 하고 살 생각이에요. 어쨌든 지금은 예전보다 훨씬 마음이 편한 것 같습니다. 부부가 알아서 해야 할 일에 시부모가 참견해 다가 본전도 못 찾았네요. 잘 하셨습니다. 말 없이 의견을 내면 잘 모르는 것이 사람 심리인 것 같아요. 앞으로는 시부모님께 적당히 생색을 더하면서 잘못된 것은 지적해 주시면서 마음 편하게 지내세요. 이번 이야기는 막장 시부모, 노래방 도우미와 바람을 피운 전 남편이 패가 망신하여 원룸에서 살고 있다는 사연인데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 사는 돌싱입니다. 저는 30대 중반이고 몇 달 전에 전 남편의 소식을 들었는데 제게 너무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시원해서 한 신사의 글을 읽고 있습니다. 기억에서 지우고 싶은 인간이라는 이런 식으로 부르고 싶지 않지만 편의상 전 남편이라고 하겠습니다. 첫 남편 놈, 나이 많은 노래방 도우미와 바람이 나서 이혼했거든요. 저를 못 잡아먹어 안달인 어떤 씨 어머니이라는 사람은 자기 아들 편에서 얘기하는데 제가 그때 어린 나이였지만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할 말 다 하고 이혼하기는 했지만 상처는 어쩔 수 없다고 해요. 그런데 얼마 전 남편의 소식을 들었는데 너무 시원한 소식이에요. 그 상단 여자에게 대출을 받아서 돈을 퍼주고 대출도 맞춰서 그 여자는 집을 나가고 전 남편 농부와 부모는 원룸에서 산다고 합니다.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요. 솔직히 말해서 이 소식은 제 정신건강에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전 남편과 20대 중반의 어린 나이로 결혼을 준비하면서 여러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무엇인가에 마음이 끌리듯이 시아버지 집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요구를 그냥 받아들여 결혼을 했어요. 결혼은 우리 둘 사이에 반반으로 할 계획이었지만 결혼한 후에야 전 남편이 결혼 비용을 대출로 빌려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 남편은 거의 10년간 일한 것이 거의 없었고 그 이유는 자기 집 생활비를 내야 했기 때문이었어요. 결혼 이후 남편이 빌린 돈을 함께 벌어서 갚아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더불어 맞벌이를 하게 되었지만 가사일은 모두 저 혼자 하고 어린 나이에 그래야만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시부모라는 사람들은 제가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 가정교육을 들먹이며 저희 자존감을 짓밟았던 사람들이 어떤 건가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것들을 가지고 가정교육을 들먹이던 사람들이었어요. 아버님, 식사하세요. 이 한마디로 진짜 눈물 쏙 뽑히도록 혼난 적이 있습니다. 시부모가 화가 난 이유는 진지 잡수세요 라고 해야 했는데 식사세요 라고 해서 천하의 근본 없이 자란 사람이 되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미친 사람들이죠. 또 제 가정교육을 들먹였던 일 중 하나가 시부모님 앞에서 남편을 자기야라고 불렀다는 것이었어요. 어른 앞에서 그런 호칭을 쓴다고 생난리를 치는데 매번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후로 시부모에게 시달려서 원형 탈모까지 왔습니다. 지금은 그 사람들이 사이코였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때는 내가 뭘 잘못했나 하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시부모는 틈만 나면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저를 짓밟고 남편은 못 본 채를 한의소화도 잘 안 되고 괜히 몸이 아프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그 이유가 시집살이 스트레스 때문인지도 모르고 있었네요. 시댁에 갈 일이 있으면 며칠 전부터 체하고 잠도 안 맞습니다. 그러던 중 결혼한 지 반년 만에 남편이 바람이 나더군요. 남편의 바람 상대는 노래방 도우미였는데 나이도 40대 중반이던 여자였어요. 생각해보면 이혼을 하게 된 계기가 된 사건이었으니 그 여자에게 고마워해야겠네요. 해야 할까요? 남편의 휴대폰에서 여보 혹은 자기라는 말이 들어있는 문자를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물어보니 그가 쟤를 의부증 환자로 오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번쯤은 실수를 용서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부드럽게 물어보니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친구들과 노래방에 가서 도우미를 불러서 놀았다가 연락처를 주고받고 만났다고 하는데 그 순간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 여자에게 돈을 많이 쓰고 만나고 용돈을 주며 선물까지 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 여자를 만난 지 몇 달 만에 1,000만 원을 넘는 빚을 졌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시부모에게 이야기했더니 남편이 밖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저를 야단치는 것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이 사이모는 이혼하겠다고 말했던 이 시모는 이러한 이유로 이혼하겠다고 말했었어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친정으로 가서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전 남편은 순순히 이혼을 해주었어요. 이후 몇 달간 혼자 살았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나를 잘 모르는 사람들도 제 운을 알 것 같은 오대를 운영하며 괜히 상상도 하게 되는 일들이 자주 발생하여 부모님의 편으로 가 살기로 결정했어요. 여기까지 보시면 제가 참 바보 같고 답답하게 느껴질 것 같아요. 이젠 사이다는 일 시작입니다. 얼마 전 남편의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전 남편과는 회사 거래처 직원으로 만나 결혼했던 것이었습니다. 전 남편과 친한 거래처 직원이 얘기해 주는데 정말 놀랍기도 하고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저와 이혼한 후에 전 남편이 그 여자와 자유롭게 만나고 연인 사이처럼 지냈다고 합니다. 이혼한 지 몇 달 후에 전 남편은 거래처 직원에게 그 여자를 소개해 주기도 했다네요. 결혼식은 안 하고 함께 살 것이라고 하면서 소개해 주는데 술자리에서 얼마나 내숭을 떨었는지 엄청 참한 여자인 줄 알았다고 해요. 그리고 전 남편과 그 여자는 시어머니와 사돈을 모시고 함께 살았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놀라운 사실은 1차로 사귄 여자가 그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전 남편의 이전 여자친구는 구속력이 강했는데 전 남편의 시어머니에게 화를 내어 찌르고 여자를 행동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전 남편이 없을 때 그 여자는 시부모를 모욕하거나 압박했다고 합니다. 거래처 직원들도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 여자가 시어머니를 때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는 그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알게 된 것은 그 여자가 이미 둘의 어린이를 키우고 있었다고 합니다. 전 남편에게는 그 여자가 처녀라고 속여 물렸기에 그렇게 믿고 살았는데 갑작스럽게 상황이 달라졌고 그 여자가 자신의 자녀들을 가려서 전 남편에게 소개하려는데 전 남편은 시부모들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안 놓는다고 말했다고 하는군요. 그 여자는 아이들을 그리워하며 불쌍한 척 연기를 했고 첫 번째 남편은 돈이라도 보내주라며 돈을 주어달라고 물었어요. 첫 번째 남편은 15살까지 모시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아이들에게 돈을 보낼 여력이 없었어요. 자신의 부모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 보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자신의 친정에서 행사가 있을 때마다 돈을 많이 보낸다고 합니다. 나중에 알아보니 그 여자는 어렸을 때 집을 나와서 아이들은 자신의 아버지와 함께 잘 살고 있었고 그 여자는 아이들을 만난 적도 없고 연락한 적도 없었다는 것이었죠. 그 여자가 돈을 가져가거나 돈을 보내기 위해 했던 행동들도 그와 비슷한 취지였다고 합니다. 그 여자는 자신이 상속받은 것을 이용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 하고 말했었는데 전 남편은 집도 넘어가게 생겼고 더 이상은 대출도 안 되어서 그 여자에게 돈 얘기를 꺼내자 했어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 여자는 바로 집을 나가버렸다고 합니다. 거래처 직원이 얘기하는데 상속을 받은 것이 있는 사람이 노래방에서 일을 하겠냐고. 닥치고 거짓말하지 마 하더라고요. 전 남편은 그 여자를 찾아가서 말싸움을 벌이다가 몸싸움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 여자는 곧바로 신고하고 병원에 누워 있었대요. 경찰서에 들어간 것까지는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는 거래처 직원도 모른다고 말해주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최악인 건 전 남편과 부모는 원룸으로 이사를 했다는 소식이 들었어요. 처음에 이 얘기를 거래처 직원이 받았다고 해요.
돌려주셔서 감사해요. 그 표독한 시어머니를 이기는 과정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렵다는 이야기였어요. 어쨌든 이런 나쁜 사람들이 또 다른 나쁜 사람을 만나서 실패하는 모습은 매우 시원해요. 몇 년 동안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악몽을 꾸고 혼자 있을 때 시모와 전 남편을 욕하게 되는 정도로 힘들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과거를 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진실을 알고 만나면 꼼짝도 못할 것 같아요. 마치 사이다 인광보사 연인처럼 말이죠. 스님이 이제 마음 편히 사셔도 된다니 정말 다행이에요.